안녕하세요, 김혁수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주황산 국립공원 상위 주차장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금은강이 상거리를 거쳐서 청송에 있는 소원공원까지 걸으려고 합니다. 저는 자동차로 이곳을 방문했고요. 내비게이션에 주황산 국립공원 상위 주차장 검색했습니다. 소원공원까지 걸은 다음에는 농어촌 버스를 이용해서 이곳까지 되돌아올 생각입니다. 주차장만 벗어났을 뿐인데 벌써부터 초록초록합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고요. 이디야 커피를 지나서 상가 골목을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왼쪽에 연동이 길게 늘어선 모습이 인상적이고요. 오른쪽 저 멀리에 주황산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암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사에 도착했습니다. 상위 주차장에서 이곳까지 1km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대전사 앞마당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연등이 가득 걸려 있습니다. 은행나무를 지나자 연등 뒤로 제가 오면서 보았던 기암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연등 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등을 달면서 소원을 기원했던 모든 분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꽃화단과 3층 석탑을 보고 있습니다. 3층 석탑 뒤에 있는 건물은 대전사의 중심법당인 보광전입니다. 귀엽게 생긴 동자가 화장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용초폭포까지는 2km입니다. 대전사에서 용초폭포로 가는 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 상태가 정말로 좋습니다.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휠체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계곡에는 예전에 수달래가 많이 피었는데 지금은 수달래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전사에서 20여 분 걸었습니다. 왼쪽에 커다란 바위가 보이고 있거든요. 잠시 이 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큰 바위인데요. 시로봉이라고 하거든요. 시로봉은 시로교보다도 시로교에서 60m 정도 떨어진 학수교에서 바라볼 때 더 잘 보입니다. 떡을 찌는 시로 모양을 닮아서 시로봉이라 이름 붙였다고 하는데요. 바라보는 각도나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보이기도 합니다. 제 눈에는 부처님 모습하고 사람의 모습을 닮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보는 사람별로 이 바위가 다르게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로봉을 보고 학수교를 지나자마자 제 앞에 도저히 믿기지 않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협곡인데요. 이 협곡이 용초 협곡입니다. 용초 협곡을 따라서 용초 폭포 쪽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절경에 흠뻑 빠져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이제 트레킹을 이어가겠습니다. 이곳에서 절구폭포까지는 1km입니다. 탐방로 상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편안한 길인데요. 돌들이 조금 있습니다. 휠체어나 맨발 걷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1km라서 제 걸음으로는 13분 정도면 절구폭포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갈림길이 있는데 저는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절구폭포를 먼저 구경하고 다시 이곳으로 와서 용연폭포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협곡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협곡 오른쪽에는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고요. 앞쪽에는 연초록으로 물든 나뭇잎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습니다. 꿈에서나 만날 것 같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숲길을 지금 제가 걷고 있습니다.
절구폭포에 도착했습니다. 2단으로 되어 있는 폭포인데 폭포의 모양이 곡식, 메주, 떡 등을 찌을 때 쓰는 용구인 절구를 닮았다고 해서 절구폭포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물이 굉장히 맑고 깨끗합니다. 하늘나라에 사는 선녀가 이곳에 잠시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올라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절구폭포를 보고 되돌아왔고요. 세 번째 폭포인 용련폭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련폭포 첫 번째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용련폭포가 보이고 있는데요. 와, 여기 수량이 대박입니다. 대박. 용련폭포는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황산 폭포 중에서 가장 웅장하고 멋집니다. 하단 폭포는 제2 전망대에서 감상할 수 있고 상단 폭포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제1 전망대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폭포를 가운데 두고 왼쪽 벽면을 보면 두 개의 하식동굴이 보입니다. 오른쪽에도 한 개의 하식동굴이 있습니다. 폭포면에서 가장 먼 곳의 하식동굴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폭포가 점차적으로 후퇴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하식동굴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보면 볼수록 신비롭고 아름다운 폭포입니다. 용련폭포에서 300m 정도 걸었습니다. 갈림길이 있는데요. 저는 왼쪽 금은강이 상거리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곳에서 금은강이까지는 1.8km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평지면 1km 걷는데 12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산길이고 오르막이라서 1km당 30분에서 45분 이 사이대에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계곡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인공시설물이 없어서 바로 옆으로 흐르는 물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표지목 01-12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표지목은 보통 500m나 250m마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곳은 제 느낌상 500m마다 하나씩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더 원시림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금은강이 상거리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가파름이 심하다 보니까 걸음이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금은강이 상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용련폭포에서 이곳까지 1.9km인데요. 오르막이 있어서 저는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곳에서 직진하게 되면 오늘 저희 목적지인 청송군 소원공원까지 갈 수 있고요. 하면 오른쪽으로 진행하게 되면 장군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소원공원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식은 샌드위치와 달걀 그리고 커피입니다. 간식을 먹었더니 힘이 생겼습니다. 저의 목적지까지는 아직도 13.3km가 남았습니다. 더 열심히 걸어야 될 것 같고요. 해가 길기 때문에 걱정은 없지만 차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송 버스 터미널에서 제가 막차를 타야 되거든요. 막차 시간이 7시 1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서둘러 걷도록 하겠습니다. 능선을 따라 순하게 이어지던 길은 갑자기 산비탈을 걷게 되는데요. 다행인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그재그로 데크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위험하지 않게 이 비탈길을 내려설 수 있는데요. 그래도 경사의 가파름이 심하기 때문에 발을 디딜 때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계곡을 만났습니다. 금은강이 상거리에서 40분 정도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계곡을 따라 내려갈 것 같습니다. 저는 월해 탐방지원센터 매시 보선길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연초록으로 물든 숲을 걷고 있습니다. 아름들이 소나무까지 있어서 더 아름다운 숲인데요. 햇살이 들고 있어서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심겨진 나무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히 단풍나무가 많습니다. 실록으로 물든 지금도 아름다운데 가을철 단풍으로 물들었을 때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봄, 가을에 걷기 좋은 길이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봄, 가을에 꼭 한번 걸어보십시오. 계곡을 따르다 제주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주상절리를 보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느낌이라서 더 인상적입니다. 녹색의 이끼와 깨끗한 물이 흐르는 이 계곡이 너무 좋습니다. 계곡을 따르다 보니 징검다리를 건너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너구마을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걷는 분은 저의 구독자이신 박중영 님입니다. 시멘트 길이라서 조금 지루한데요. 바로 옆에 아름다운 계곡과 맑은 물소리가 이 지루함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달기폭포에 도착했습니다. 달기폭포를 감상하고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달기폭포에서 수원공원까지는 8.2km 남았습니다. 1km당 15분씩 계산하면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더 걸어야 될 것 같고요. 월해 탐방지원센터를 지나쳤습니다. 앞에 갈림길이 있는데요. 저는 오른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정표를 한 번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가려는 수원공원까지는 아직도 6.4km가 남았습니다. 오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차량 해수를 위해서 상위 주차장으로 다시 가야 하기 때문에 막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촬영을 거의 하지 않고 빨리 걷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정자가 보이고 있는데요. 망미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달기 약수터에서 이곳까지 5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암절벽 위에 자리 잡은 망미정은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1899년 총송부사 장승원이 세운 정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자보다도 절벽 위에 핀 등나무꽃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제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50m만 더 걸으면 소원공원이고요. 오늘 저의 최종 목적지 소원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소원공원은 소원왕후에서 유래했는데요. 소원왕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임금인 조선시대 세종의 왕비입니다. 우러러 찬미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창경로는 청소심씨 가문에서 소원왕후가 탄생하였고, 이 누각에서 맞은편 산을 바라보면 청송심씨 시주 묘소가 바라보이기 때문입니다. 소원공원에서 800m, 12분 정도 걸었습니다. 청송버스 터미널에 도착했고요. 저는 이곳에서 주황산으로 가는 7시 10분 막차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산으로 가는 7시 10분 버스가 도착했고요. 늦지 않게 탈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주황산 국립공원 상위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청송군에 있는 모든 버스가 무료라는 거 아셨나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좋은 정책 같고요. 청송으로 많이 놀러 오십시오. 무료로 버스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트레킹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저는 자차를 이곳에 주차했는데, 상위 주차장이요. 이곳에 주차하지 마시고 소원공원 앞에 수변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주차하신 다음에 청송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이곳까지 이동하셔서 트레킹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하루 숙박할 생각이고요. 함께 트레킹을 했던 박주영님은 포항으로 되돌아갈 생각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사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저는 주황산 상위 주차장에서 시작을 해서 금은강이 상거리를 거쳐서 소원공원까지 걸었습니다. 거리는 18.9km고요. 시간은 5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숙박업소 근처에 막창집이 있어서 막창으로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야들야들하면서도 고소한 막창이었고요. 저녁을 먹은 후에 소원공원을 방문했는데 야경이 참 멋있습니다. 소원공원의 야경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빨갛고 노란 청송사과도 불을 밝히고 있고요. 이곳이 소원공원 앞에 있는 수변 주차장입니다. 청송의 야경이 너무 멋집니다.
청송에서 1박 하시면서 청송 야경도 즐겨보십시오.